이미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미국이 북한의 핵을 적절하게 용인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차라리 그냥 어차피 이거 통제가 안 되니 그냥 동맹국, 우방국이 핵을 갖는 게 낫지 않겠냐. 네, 오늘 모신 분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이시죠. 김대영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아주 우리 한반도는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김정은 언급하면서 핵을 가진, 그래서 한국을 패싱한 상태에서 북한 핵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이후로 여러 날이 지났는데 잘 지내고 싶다, 백악관에 만나고 싶다 했는데 지금 북한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듣고 있기는 하겠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또 고민되는 상황이 온 거죠.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북러 관계가 지금은 최상의 상황에 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제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 카드를 버릴 수가 없는 게 사실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풀어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지금 미국밖에 없죠. 네. 물론 이제 러시아에 북한군 병사들도 파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 수출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걸로는 근본적인 상황을 뒤엎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프렌들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상황이 좀 특히 이제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북미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처럼 북러 관계로 계속 갈 것인가? 약간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이 북미 대화에 나서면 뭔가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떤 걸 내놔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약간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추정이 되긴 합니다. 네. 하여튼 북한이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뭔가 응답이 있을 거로 기대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없으니까 오늘 이제 또 뭔가 속보로 나온 게 다시 한번 김정은에게 그는 스마트 가이다. 만나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북미 정상 외교 요거에 대한 시사를 다시 했다. 이것이 또 오늘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이 취임식 당일날 그 저녁엔가 파티를 크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한국에 지금 있는 주한미군 미8군 사령부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상 연결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미군에 대한, 어차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제 보수주의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미군에 대한 그런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김정은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랬는데, 약간 지금 이제 트럼프 1기와 2기는 많은 측면에서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1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미국의 그런 공화당의 보수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2기는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이제 트럼피즘이라고 하죠. 트럼프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어요. 지금 의회를 지금 한 절반 이상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도 트럼피즘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얘기에 잘 따라가는 그런 참모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트럼프 생각대로 김정은 대화하는 것도 훨씬 더 이전과는 다르게 빨라질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게 가장 우려되는 건데, 북한 핵과 관련돼서 전통적인 미국의 이 공화당 사람들은 약간 이제 타부시했죠. 이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고. 그렇죠. 근데 이제 2기 행정부는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좋든 싫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이 지난 냉전 이후에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도 알았고 계속적으로 제재 조치들도 취했고 달래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잖아요. 근데 다 이게 지금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인정만 우리가 안 했을 뿐이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영향들 때문에 잘못되면 우리는 바라지 않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을 적절하게 용인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요 배경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왜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타겟은 분명합니다. 지금 중국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뜨리겠다는. 네. 그래서 그 이제 11월 대선 때 뭐 제가 이제 친한 뭐 아주 친구이자 동생이긴 한데 대만 국방부에서 이렇게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12월 달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좀 만났는데 11월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뭐 미국의 특히 이제 공화당 쪽 사람들, 그다음에 트럼프 쪽 사람들 만나봤는데 한 얘기가 그거예요. 바이든 행정부 때는 대중국 압박을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이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근데 2기 행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미중 관계에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관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약 문제가 있습니다. 펜타닐 문제. 그래서 지금 새롭게 대중국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이 바로 펜타닐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도 좀 주의를 깊게 봐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캐나다하고도 지금 그 펜타닐 문제가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펜타닐 문제를 미국에서 특히 지금 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게 잘못되면 과거 중국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편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펜타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중국에서 제조가 되나요? 대부분의 펜타닐을 만드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다 중국에서. 아, 원료들이. 그러니까 이 원료 통제를 중국이 강하게 해야 된다. 라고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로 이거를 일종의 핑계를 삼아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압박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땐 2기 행정부 때 펜타닐 문제가 어떻게 보면 대중국 압박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렇게 북한을 자꾸 끌어들이려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에서 북한을 띄어내서 미국 편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제가 이제 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미중 간의 충돌이 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말씀드렸고 심지어 지금 루비오 그때 몇 년도 예상이라고 그랬죠, 지금? 저는 27, 28, 29 아, 27, 보는데 28, 29. 루비오 지금 새로운 미 국무부 장관도 5년 안에 충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국회 청문회,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입장에서 특히 중국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는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물론 우리 한국도 중요하지만 북한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2기 행정부 내에는 그런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어쨌건 핵을 인정하는 듯한 이 발언 네. 이것이 어쨌든 그냥은 한 거 아닐 거고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도대체 뭘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중국 노선에 북한도 들어와라.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을 달래서 자기네 그렇죠. 라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상 고립되고는 거거든요, 중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친한 것 같지만 서로 또 달라요.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북한,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순으로 사실 중국은 포위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그런 의도를 우리가 뭐 인정을 한다 쳤을 때 네. 문제는 이제 우리잖아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핵을 인정하는 순간 예. 우리는 도대체 그럼 다음 우리의 안보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안보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변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있는 거죠. 아니 한국은 미국의 해구선을 지켜주잖아. 지금은 우리만 믿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주니까 북한이 핵 가져도 일종의 공포의 밸런스가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져 보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공포의 균형이 맞는데 뭘 굳이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제 막 시험 발사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만 없애면 그냥 사실상 지역 내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럼 한국이 불안해하는 그런 북한의 핵의 위협은 우리가 해구산, 그다음에 전략자산 이런 걸 해줄게. 그리고 북한도 대중국 노선에 동참을 해라.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배경이 저는 상당히 깔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야, 그럼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봤듯이 예. 이 나중에 항상 이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도 이제 머리 셈법이 되게 복잡해지겠네요. 국방부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저는 뭐 국내 지금 정치적 상황이 워낙 역동적이니까 가장 좀 걱정되는 거는 다음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이제 정상적인 정부가 돌아가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가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의 그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공백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옆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지금 정상회담 빨리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쿼드, 인도, 뭐 호주, 그다음에 일본, 미국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것도 지금 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입장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부담감이 상당할 겁니다 지금. 하긴 뭐 여러 그 유럽인가요? 그쪽에 그 언론사들, 경제 관련 기관들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입은 여러 가지 피해들 나눠서 내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트럼프 이기 빠르게 행정부 대처하는데. 시대를 지금 대비를 하고 접촉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사실 이제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지금 뒤처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트럼프가 이제 저렇게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고 이제 김정은의 입장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뭔가 성사가 되고 뭔가 됐을 때 지금 불안한 건 우리가 빠져 있어요. 패싱 당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는 패싱 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추후에도 패싱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이 한미 북 어떻게 이 관계가 변화가 될까? 그러니까 일단 그 미국 특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수단은 제거하는 게 핵심일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북한에 제한할 수 있는 게 일정 수준 이상 수량의 핵무기 보유를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더 이상 생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저는 이제 지난해 이제 갑자기 김정은이 이제 농축 우라늄 시설을 가고 막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농축 우라늄 시설을 통해서 많은 핵물질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존 볼튼이 회의장에서 북한은 그때 영변만 던져주고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존 볼튼이 이제 뭐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당시 이제 흘러나온 얘기를 봤을 때는 당시 회의장에 있던 존 볼튼이 아니 이거 말고 또 있잖아. 그게 바로 농축 우라늄 시설이었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이 농축 우라늄 시설을 갑자기 지난해에 김정은이 갖고 그다음에 이제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잖아요. 노동신문 통해서. 요거를 어쩌면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는 또 다른 뭔가 제3의 장소에 또 뭔가를 또 준비를 그렇죠. 해놨다. 이제 북한은 또 뭔가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거 줘도 아무리 그래도 미국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 깜짝 놀랐다면서요? 그 협상에서. 그때 그래서 엎어진 거 아니에요. 노딜로. 그리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럼 없던 일로 갑시다. 그래서 노딜로 끝난 거야. 근데 지금 북한이 농축 우라늄 시설을 지난해 보였다라는 건 이건 약간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비한 북한도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패싱 당하고 있는 이 분위기 그래도 지금 뭔가를 해야 되진 않을까요? 방법이 없나요? 그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정말 이제 국민분들이 봤을 때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 그럼 해야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래서 다음 정부가 굉장히 딜레마가 많겠다라 이렇게 많이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 국민들의 뭐 그게 어떻게 의사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선거를 통해서 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독자 핵무기 개발합시다 이런 걸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그 정당의 지지라던가 뭐 선거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한번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그냥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뭐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되는 걸 뭐 방지하기 위해서 예. 제일 큰 문제가 일본이 우리가 하면은 일본이 따라하려고 한다. 이거에 대한 그 공포심을 많이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있는 이제 뭐 몇몇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이지만 차라리 그냥 어차피 이거 통제가 안 되니 그냥 뭐 동맹국, 우방국이 핵을 갖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도 사실 소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한다. 그러면 동북아에서 핵도미노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한국이 핵 개발하면 뭐 대만도 핵 개발한다고 나설 거고, 일본도 핵 개발한다고 나설 거고, 물론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위협이 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중국, 러시아가 더 위협을 받죠. 그렇죠. 만약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 물론 이제 북한의 여러 군사 시설을 때리기 위해서는 최소 뭐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다 그러면 최소 500k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평양이 될 수도 있지만 베이징도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워싱턴 조야에는 사실 소수지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되지 않냐. 미국에서도 지금 정치권에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긴 하던데. 우리가 맞습니다. 지금 비핵화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냉전이 끝나고 주한미군에 있던 많은 전술 핵무기들이 사실 다 미 본토로 철수했죠.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되면 2기 행정부의 핵 무기 운용과 관련된 핵태세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추정하기로는 2기 행정부의 핵심은 미국의 핵전력 강화에 아마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공격 원잠, 그다음에 전략 원잠 이걸 많이 갖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공격 원잠에서 쓸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전쟁의 신호탄이라고 그러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사실 핵탄두를 탑재해서 공격 원잠에서 운용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부활되고 다시 미 해군의 공격 원잠에 적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반도 근처에만 한 척이 있어도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원자력 잠수함은 사실 이 보안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뭐 F-35 전투기에 뭐 미국의 전술 핵무기 뭐 B-61-12 달아서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습 공격에, 그러니까 공군 기지에서 어차피 떠야 되잖아요. 그럼 기습 공격이 상당히 취약하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특작 부대가 기지를 공격하면 그게 또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안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공격 원잠에 과거처럼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리고 즉시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달랠 수도 있는 거죠. 하긴 어쨌건 간에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는 거는 결사반대할 것이다. 주류는 지금 그렇습니다. 하긴 뭐 11월 달인가요? 작년 그 설문조사 우리 한번 했더니 66%가 우리 핵무장 찬성 한 여러 개 나오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경고하고 그 일부러 그런 답을 노출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정권 초기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불안하다. 우리 독자 핵 개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좀 더 이전보다는 적극적인 여러 가지 이제 핵무기 운용과 관련된 협의들을 했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전되는 과정인데,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해고산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 이제 뭐 독자 핵 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자면 이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난관들이 좀 있으니까 이게 우리는 뺏길 게 많으니까 북한이야 뭐 워낙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핵무기에 대한 절실함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겨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절실함이 생각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재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제재를 받아도 그래서 고통스러워도 우리 경제가 뒤로 후퇴한다 해도 이것만큼은 가져야 된다. 예. 모두가 이 고통을 감내하겠다. 이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과연 대한민국에 제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좀 의문이에요. 하긴 또 밸류 체인이 이게 서로 무너지죠. 연결돼 있어서 무너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HBM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HBM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이제 전통적인 우리나라 갖고 있는 뭐 중공업들 네.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이걸 대체할 만한 나라가 없거든요. 안 그러면 중국에 줘야 돼요. 그럴 수는 없죠 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 보면 손익 계산을 잘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냥 지금 같이 미국에 의지하겠다 그러면 뭐 현 상황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하겠네. 우리의 그렇죠. 선택. 우리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저는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얘기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국민 투표로 해야 된다. 핵을 갖기 위해서. 네. 국민 투표로 붙여서 만약에 국민의 과반 이상이 동의한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겠어요? 대한민국이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다는데. 그리고 지금 이건 비상사태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금 북한이 물론 인정은 안 하지만 핵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적 측면에서 우리가 갖는 거는 사실 지금 문제는 안 돼요. 대신 우리가 감찰만 잘 받으면 되잖아. 선진국, 그렇죠. 서방 그리고 세계.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선언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의문을 또 극복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만약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조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한다 그러면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군사 평론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번 실험은 해야 돼요. 몇 차례의 실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할 거예요, 이걸? 국내에서 어딘가에선 해야 되는데 그 지하핵 실험이 뭐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그러려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요. 그렇죠. 결국 국민 투표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 예. 만약에 정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렇죠. 우리 국민이 과반 이상이 우리 후손 그리고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북한 핵을 막겠다. 독자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압도적으로 찬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